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흉살 두 번째 시간으로 백호살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10일 백호살. 백호살은 큰 사고를 당하기 쉬운 최대 흉살로 알려집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객사 등 각종 사고와 중풍 등 뜻밖의 사고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백호대살이 공망을 만나면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구속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 사주가 강하고 길한 경우는 군인, 경찰, 사법계통에서 대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12 혈인살. 일생 중에 큰 사고나 수술 등에 노출되기 쉬운 살입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 유리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큰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살입니다. 그 밖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한 큰 수술도 포함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백호살 잠깐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이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백호에 호랑이에 물려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호랑이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정도로 보는 것이 통례인데, 이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보다도 부부간에 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쉽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명 같으면은 갑진을미인 경우에 갑진을미인 경우에 그 배우자를 극하게 되겠고, 또 여명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명 같으면은 임수라고 개축일주인 경우에 배우자를 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진이니까 목극토죠, 그죠? 재성을 극하게 되니까 아내를 극하게 되겠고, 여명 같으면은 토극수니까 관성이죠, 그죠? 자, 관성을 극하니까 남편을 극하는 그런 경우가 이 백호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진, 을미, 병술, 정축, 그 다음에 무진, 임술, 개축인데, 이 중에서 그 갑진, 을미하고 그 다음에 임술하고 개축이 그나마 조금 신경이 쓰이는 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남명 같으면은 갑진하고 이 을미가 배우자를 극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살이 되겠고, 여명 같으면 어떻습니까? 임수라고 개축이 그 관성을 극하는 그런 살이 되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배우자를 극한다 하는 말은 듣기는 그렇게 흉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극한다는 말은 상대편을 제압해 가지고 없앤다는 정도의 말이 됩니다. 흔히 남편 잡아먹는 사주, 아내 잡아먹는 사주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런 경우가 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한다는 것은 상대편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남자인 경우에 갑진을미, 또 여자인 경우에 임술이나 개축인 이런 일주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 혈인살 같은 경우에는 그 피를 보는 그런 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에 낫이나 칼이나 이런 데 인장에 잘 다치기도 하겠고, 또 교통사고나 이렇게 자국한 피를 보는 그런 경우니까 사고수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귀문관살. 머리 이상으로 신경쇠약이나 정신질환이 생기기 쉽고 판단력에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원명에 귀문이 있으면 원거리 여행이나 사당, 묘지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주나 시주에 귀문관살이 있는 경우가 좀 더 상황이 나쁘다고 보며 정조관념에 문제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14 원진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증오하는 살입니다. 가까운 부모, 형제자매와도 불화하거나 갈등을 겪기 쉽습니다. 원진살은 서로 간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커 궁합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원진살은 대모살이라 불리기도 하며, 원진살이 있는 사람 간에는 동업을 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귀문관살하고 원진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문관살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어느 정도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살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 귀문이 조금 심해지면은 무속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속이 뭡니까? 무당사주라고 하는 게 이 귀문이 좀 심해지면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이 이성간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경우다 볼 수 있습니다. 원인살로 맺어진 그런 사이에 그 부부가 맺어지게 되면은
뭐 헤어지면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고 또 만나면은 또 미워서 못 견디는 어떻게 보면 그 연민과 정오가 번갈아 오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뭐 헤어지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궁합을 보실 때 이 원진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남자나 여자의 그 월주나 월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 연월일시가 이렇게 남자 사주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여자 사주에 역시 연월일주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일지, 요 두 일지가 서로 원진이 되는 이런 사이에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 사이에 이렇게 그 원진살이 있는 이런 사이에 만났다면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 같으면은 상당히 서로 간에 조심을 하고 또 상대편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보살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서로 사귀는 사이다 이러면은 가급적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은 그런 경우가 이 원진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원진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이런 게 있죠, 그죠? 남자 여자 사이에 일지가 남자가 뭐 자수인데 여자가 미토다 일지가 그죠? 이런 경우 아니면 남자가 뭐 우한데 여자가 축토다 이런 경우들이 원진살 사이에 부부가 맺어지는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가 그렇게 원진살이 되는 것도 안 좋지만은 연지끼리 원진살이 되는 경우도 뭐 가족 간에 아니면은 집안끼리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사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나머지 것도 들어보기로 하죠. 15고신살, 고진살이라고도 하며 남자의 사주에만 해당되는 살로서 호라비살로도 불립니다. 아내와 불화와 갈등이 많은 사주로 부부간의 이별수를 맞기 쉽습니다. 참고로 과숙살과 고진살은 이미 결혼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늦게 결혼하면 흉의를 피해갈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6고란살, 여자의 사주에만 사용되는 살로서 과부살로도 불리며 남자복이 박해 감히 외로운 사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재물복은 있는 편으로 경제적으로 궁하게 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고란살이 있는 경우는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사업이나 직장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고도 봅니다. 17과숙살, 과부살로 일컬어지며 남편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의 과부가 될 수 있다는 살로 알려집니다. 세운에서 과숙살이 오면 남편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18탕화살, 탕화살은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으로 신체가 상하고 극단적인 자해를 할 수 있는 살입니다. 뜨거운 불이나 물에 화상을 입는다는 살로 가스나 농약, 마약 등 독극물로 극단적 선택도 포함됩니다. 탕화살을 가진 사람은 극단적이거나 비관적, 염세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급한 성정으로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지 모르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탕화살은 몸에 검은 사마귀가 있거나 얼굴에 곰보 자국 또는 몸에 큰 흑점 등이 있으면 면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고신살, 고란살, 과숙살이 있죠. 이 고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호라비살이라고도 합니다. 호라비살이죠, 그죠? 상처살이라고 합니다. 상처살.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살이다 보시면 되겠죠. 부부간에 불화와 갈등이 좀 예고되는 그런 살이다 보시면은 만약에 그런 살이는 남편을 만났으면은 아내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란살하고 과숙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부살이라고 합니다. 과부살이다 보니까 이 경우는 상부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살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탕화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독극물로 중독되기 쉬운 그런 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이나 독극물로 인한 뭐 각종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명제에 이 탕화살이 있는 분들은 자기 마음 조금 달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어서 나머지 강의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19공망, 사주와 운에서 공망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진하던 일에 막힘이 많아
중단 사태가 오기 쉽고 원국에 공망이 있으면 평생을 두고 부침과 막힘이 따르기 쉽습니다. 세운이 공망이면 그 애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지 말고 기존 일의 현상 유지가 답입니다. 공망의 해에는 자신을 위한 일보다 사회봉사 등 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개운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짝일은 천사의 저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에 어떤 마적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10명의 장수들이 마적들을 제압을 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황상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대견했겠죠. 그래서 위로차 아니면 공로를 좀 취하고자 천사들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자, 장군이 10명이라고 했죠. 10명의 장군이라고 그랬죠. 10명의 장군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천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요즘 말하면 스피하죠, 그죠? 자, 12명을 내보냅니다. 2명을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꾸어서 마음에 드는 짝으로 파트너로 삼으라고 12명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게 되겠죠. 장군의 숫자가 10명인데 천사가 12명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기 이렇게 12명 쭉 있는데 천사가 12명이 와버렸으니까, 그죠? 쭉 짝을 짓다 보니까 2명이 남게 되죠. 이 2명의 남는 이 부분이 공망이 됩니다. 이렇게 짝을 찾지 못한 이 천사 2명이 세상에다가 갖가지 해코지를 하는 그런 기운이 이 공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상대를 거절할 때는 약간은 승리감이나 아니면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면은 상당히 괘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짝 찾지 못한 이 2명의 천사가 버리는 괘씸한 마음 아니면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이 공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도표로 잠깐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좀 전에 설명해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죠? 장군의 이름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보고요. 내려온 천사들의 이름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신유, 수레라는 이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장군은 자라는 천사와, 을이라는 장군은 축이라는 천사와, 병은 인, 정은 묘, 무는 진이라는 천사와 짝을 맺고요. 그 다음 기는 사, 그 다음에 경은 오, 그 다음 신은 미라는 천사와 짝을 맺고, 임수라는 장군은 신이라는 지제 신금과 짝을 맺고, 그 다음에 개수라는 장군은 유라는 요런 천사와 짝을 맺고 나니까 이 술이라는 천사와 해라는 천사가 어떻습니까? 짝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짝 없는 이 천사의 저주가 공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공망이 든 그런 기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편으로부터 보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갈등만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가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공망방위로 가게 되면은 약이 효과가 없다 아니면 병이 낫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공망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기도 하고, 또 부부간의 궁합을 볼 때도 자신의 공망이 배우자의 일지에 있으면은 그 배우자로부터는 상당히 좀 갈등과 번민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자기가 배우자한테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자가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된다고 해가지고, 일지에 공망이든 그런 사람은 배우자를 맞이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기도 할 정도로 궁합에서도 이 공망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이 공망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공망 조견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갑자, 을죽,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친미, 임신, 계유일 때는 수레가 공망이고 이런 식으로 공망 조견표가 쭉 있는데, 보기는 깔끔하고 쉽고 단정해 보입니다만은 이거 애우려면은 진짜 머리 지나겠죠. 그죠? 이렇게 좀 복잡한 이 공망 손쉽게 애우는 방법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가끔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왼쪽 손바닥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손바닥 쪽이고, 여기가 가락지 끼는 손이라고 그랬죠. 가락지 끼니까 부부간에 합심해가지고 애 낳겠다고 해가지고 가락지 낀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가 자수가 됩니다. 이 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축, 인묘,
그다음에 진사, 오, 미, 그죠? 신유, 술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그 손바닥에 이렇게 그 지지가 딱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운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운지법. 손가락으로 운을 짚어 나가는 방법. 자, 운지법으로는 이 이상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명리학을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자신의 그 손바닥에 이런 글자들이 딱 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짚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갑자일주다, 그죠? 갑자일주다고 보시면은 자수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자수죠, 그죠? 자수를 먼저 찾고 요 자리에다가 갑을 놓습니다. 이렇게 갑을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쉬어 나가는 거죠, 그죠? 갑, 그 다음에 여기 얼이겠죠, 얼. 그 다음에 여기는 병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토죠, 무, 기, 경, 신. 그 다음에 임계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 끝났잖아요. 요게 수레가 공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개수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두 글자 요게 바로 공망이 됩니다. 참 쉬운가요? 자, 다시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저기 이민 정도로 해볼까요? 자, 여기 이민 정도로 해보기로 하죠. 자, 이민이면 인을 먼저 찾습니다. 인, 그죠? 여기 인이죠, 그죠? 여기 인을 딱 찾고 여기다 임수를 대입을 합니다. 임수. 자, 그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임수 다음에 뭡니까? 개수죠. 더 이상 넘어갈 게 없죠, 그죠? 끝났잖아요, 그죠? 임계니까 끝났잖아요. 이 진사가 공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진사가 공망이라는 이야기예요. 딴 거 하나 더 찾아보기로 하죠. 뭘 할까요? 뭐 얼사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얼사. 그럼 사화죠, 그죠? 여기가 사화잖아요, 그죠? 여기 사화를 먼저 찾고 거기다가 천간을 대입을 합니다. 얼 이렇게, 그죠? 얼을 딱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개수까지 세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럼 요게 공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두 글자. 여기 있죠, 그죠? 인묘. 요게 공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찾기 쉬우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공망은 더 이상 도표를 보거나 아니면 만세를 보거나 하지 않아도 바로 손가락으로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주의 그 흉살 중에서 백호살, 혈인살, 그 다음에 귀문관살, 원진살, 고진살, 고란살, 과숙살, 탕화살, 그 다음에 공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라고요.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